강남 부자들 쉬고 있다. 3년새 강남 구민들이 9천 명이 바로 신흥부촌으로 뜨고 있다라는 신문 보도, 바람잡이들 이야기를 9천 명, 뭐 9천 명인지 8천 명인지 뭐 지네가 통계를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값이 쌌기 때문에 20억을 주고 뭐 살려고 하니까 30억이다. 에이 그럴 바에야 절로 들어가자 해서 행길 건너 들어간 곳이 그쪽에 이렇게 많이 몰려서 신흥부자로 뜰 것이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보는 것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내려앉을 곳들이 그런 곳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부자들이 지금 쉬고 있다. 아주 오돌개들, 닭 중에 오돌개 아시죠? 그런 친구들은 강남 부자들 쉬고 있다라는 내용이 사실 신문에 한번 떴었는데 제대로 기자가 썼나 해서 보니까 이 기자는 좀 잘 썼더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없고요. 강남 부자들의 고민은 다만 세금. 올 종부세가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4,200만 원 냈거든? 두 채 가지고 있으니까 8천만 원 냈어. 올해는 1억 5천 내는 건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그리고 부동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산 사람은 이거 얼마까지 오를까? 언제 팔아야 되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지 주식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를 한다면 매달 나오는 수익형에 대한 꼬마 빌딩 또는 추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저는 지금 제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아파트, 우리나라의 최고봉 아파트 재테크에 투자를 하지 않고 저는 모든 것이 다 수익형에 대한 부동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오면 1년이면 1억 2천입니다. 저는 뭐든지 다 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재산세 제하고 종부세 제하고 뭐 다 제하고 1억 2천을 벌었을 때 10년이면 거의 12억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매달 나와서 돈 벌면서 그러면서 수익형 부동산도 상당히 오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재테크는 아파트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고요. 왜 이렇게 아파트를 사랑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강남 부자들이 쉬고 있지만 그들의 고민은 세금과 부동산, 주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하게 된다면 매달 나오는 수익에 대한 꼬마 빌딩이냐 아니면 추가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면 1번은 황금성, 2번은 리스크가 없는 것.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집을 내놓으면 빨리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아이고 나 큰일 났어. 이거 빚은 많고 집값은 올라가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어. 이거 빚 언제 이거 이자가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안달박달이 되면서 갑자기 공급이 확 많아지면 그죠? 수요가 확 더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그런 리스크가 없는 것들을 찾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좋은지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투자한 것 대비 과연 3%냐 4%냐 이겁니다. 다 제하고 재산에 관련된 투자 대비 20억 투자했으면 1년에 내는 재산세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내는 거 빼고 20억 투자 대비 3%면 1200 4%면은 3%면 2, 3은 6, 600만 원. 4%면 2, 4, 8, 800만 원. 이렇게 내 통장으로 꼽히는 돈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수익률이 좋은지를 굉장히 따지고 지금은 사고 있다는 것이죠. 강남 부자들이 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 현찰 보유 시작.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속 뒤집어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속보로 뜬 내용, 짐 로저스 경고, 애플, 아마존, 삼성, 거품으로 변하는 중이다. 구글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대형 기술주와 비트코인의 거품을 우려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거품 우려한 거는 뉴욕대 루비니 교수님, 그 교수가 얘기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위험한 것을 경고한 것은 또 있습니다. JP 모건 비트코인 4만 달러 회복 못하면 투자자들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매일 경제에서도 그저께 기사를 냈네요. 이렇게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비트코인 타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많은 경고를 했는데도 비트코인 최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자기가 실수한 것인가 자기의 벌을 자기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로저스 회장은 한 인터뷰를 통해 애플, 아마존, 구글, 텐센트, 삼성 등 일부 종목이 완전한 거품은 아니지만 거품으로 지금 현재 변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는 한국이나 미국, 영국, 일본 등에 가면 모두가 증시에 뛰어들고 있다며 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장에 들어와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을 아무것도 모른다. 영끌들 그냥 갖다 들이대는 거죠. 그리고 발목 잡아서 빼지도 못하고 적자 볼까봐. 그런데 나중에는 적자 정도가 아니고 거지가 되는 거죠. 깡통 통장, 영끌의 깡통 통장 계좌만 남을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를 경고로 오늘 또 속보로 또 인터뷰를 했네요. 자, 역사상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상 미국의 1992년 대공황을 비롯해 우리나라 IMF 있었죠. 1997년. 그 다음에 2007, 8년 중간 정도 지점에 세계 금융위기, 미국의 서프라임 모게지가 터진 적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잔잔하게 일본을 비롯해 많은 일들이 터졌죠. 그래서 역사상 이런 일들은 여러 번 있었고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일부 국가의 자산군에서 거품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로저스는 세계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적어도 올해 대부분은 주가가 계속 상승하겠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순에 급락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도 거품 속에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지만 다른 많은 암호화폐는 이미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로저스는 주식시장 일부는 살아날 수 있다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여행사 하나 차릴까 지금 생각하고 지금 딴 데 망한데 이게 가슴 아프게 또 그때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그냥 저는 유튜브나 하다가 그냥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광, 농업 등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큰 피해를 보는 업종은 회복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 관련 지수를 무엇보다 많이 사고 있고 원자재 가운데서는 금과 은을 선호하며 이 세 가지를 당장 팔 일은 없을 것이다. 금, 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여행, 관광, 농업에 대해서는 옛날에 쌀 때 샀으면 가지고 있어라. 오름폭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슬라라든가 이 테슬라 도이체 방크의 경고가 또 하나 나왔는데 테슬라 비트코인 반토막 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이미 매일경제에서 어제 났습니다. 나는 테슬라가 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주식은 조심해야 할 때가 왔고요. 이번 주 난 기사들을 대략 봐도 IMF 위기가 또 오나? 장난 아닙니다. 이런 내용 정부 금융권 대책 미리 마련 기록 주식으로 흘러간 돈 비투 도대체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을 정부가 직접 관련해서 이제 점검할 때가 돼서 점검이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힘들어질 것이고요.
물론 짐 로저스의 오늘 경고는 올 하반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래 하반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 하반기 3, 4개월, 5개월 전에 그죠? 예, 일이 벌어지겠죠. 그 일이 언제쯤 될까? 아, 정말 이게 서울시장까지는 뭐 뽑는 데까지 바람 잡아야 되니까 빚이 얼마가 되든 뭐 무너지든 상관없이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이 상태로 계속 지켜보면 큰일이 나니까 이제 뭔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얼마가 어떻게 되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주식 오름폭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이 1년 새에 100조 빚이 더 늘었고요. 가계기업 국가부채 트리플 100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